이번 시간에는 질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질산도 역시 황산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화학 약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료용이나 폭약용, 그리고 합성 섬유나 염료 등을 활용하는데 재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산 제조법은 칠레 초석을 황산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나 전어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암모니아를 공기로 산화해서 일단 일산화질소를 냉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NO2로 만들어서 물에 흡수하는 암모니아 산화법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산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질산의 성질과 용도에서 먼저 질산의 성질을 보면 질산은 HNO3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무색의 발연성 액체입니다. 근데 질산의 그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빛과 반응을 해서 광분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산은 반드시 갈색병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질산이 물과 임의의 비율로 혼합이 되면 이때 일가의 염기산을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가라고 하는 거는 H 수소 이온을 인제 몇 개 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산 같은 경우는 HNO3이기 때문에 H 플러스 하나를 내는 그런 일가 염기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인제 일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얘가 나와 있죠. HCl이나 HNO3, CH3COOH 이런 것들이 있고, 2가나 3가는 수소가 몇 개 있는지를 여기서 보면 돼요. 화학식량 안에서 H2SO4라든지 또 H2S 같은 것들이 있고, 3가 염기산 같은 경우에는 H3PO4라든지 BO3 같은 요런 것들이 3가 염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진한 질산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가 돼요. 묽은 질산은 5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이것도 센 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묽은 질산과 진한 질산에 대한 그 퍼센트를 이렇게 나누고 있고, 질산은 황산, 염산과 함께 강한 산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은 강한 산성이고요. 강력한 산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화제로 이게 사용을 될 경우에는 NO2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HNO3가 NO2가 되면서 H2O와 그다음에 산소를 내놓는 이런 과정이 본인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물질이 산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산화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와 중화 반응을 해서 질산 암모늄을 생성을 시키고, 이때 비료나 폭약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로듐, 이리듐, 백금, 금 이외에도 대부분의 금속이 질산에 용해가 됩니다. 어, 또 알루미늄이나 크롬 같은 것은 진한 질산에서 산화물 피막을 형성시켜서 부동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조직이 아주 강하고 보호막이 형성되는 그런 치밀한 조직의 보호막을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질산하고 염산이 혼합이 된 것을 우리가 왕수라고 하는데, 이 왕수는 백금이나 금을 용해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독극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급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발연 질산을 흡입을 하게 되면은 기관이 상하거나 폐렴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질산의 성질에 대한 내용들 몇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볼 거는 질산의 용도예요. 이 질산은 질산 암모늄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비료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이트로글리세롤이나 나이트로셀룰로스, TNT, 그리고 피크르산 같은 화약의 원료가 되는 그 니트로화 화물을 합성을 하게 되고요. 또 질산은 이 외에도 염료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의약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로켓 연료나 산화제 같은 것들로도 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산의 그 활용 범위가 좀 상대적으로 넓고 또 중요한 산업 공정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산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질산은 갈색의 액체로 물과 임의의 비율로 혼합이 되고 또 강산이면서 강력한 산화제이다. 일단 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색의 액체입니다. 그런데 빛하고 같이 반응을 하는 그런 광분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갈색 보관병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두 번째, 산으로서 암모니아와 반응을 하게 되면 질산 암모늄을 생성을 하고 이것은 비료나 폭약의 원료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질산이라고 하는 거는 HNO3가 되고 요게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 생성이 되는 것이 NH4 NO3라고 하는 질산 암모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예가 되고요. 또 질산은 비료나 폭약의 원료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묽은 질산은 50에서 90%의 수용액을 말한다. 묽은 질산은 50에서 한 70% 정도의 수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질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질산 나트륨은 염료나 로켓 연료로 사용된다. NaNO3가 질산 나트륨인데요. 이 질산 나트륨을 염료나 로켓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한 질산이 아민유하고 격렬히 반응해서 분해하기 때문에 로켓 연료의 산화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염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산의 제조 공정을 보겠습니다. 질산의 제조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칠레 초석법, 그리고 암모니아 산화법, 전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칠레 초석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칠레 초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질산 나트륨이 주성분인 칠레 초석을 황산하고 반응을 해서 분해하게 되면은 질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질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칠레 초석이라고 하는 이 염이 칠레나 페루에 양이 많기 때문에 칠레 초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칠레 초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보면 질산 나트륨이 황산하고 반응을 해서 NaHSO4가 되고 HNO3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암모니아 산화 공정입니다. 암모니아 산화법이라고도 하고 오스트왈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암모니아를 산화를 해서 질산을 제조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공기나 또 산소하고 혼합을 해서 900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촉매를 사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일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것을 산화해서 이산화질소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물에 흡수시켜서 질산을 만드는 공정이 바로 오스트왈트 공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 산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질산은 농도가 68% 정도 이하인 그런 질산이 얻어지게 됩니다. 어, 일단 암모니아 산화 반응에서 제1 공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암모니아와 공기 혼합기체를 고온에서 그리고 촉매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 먼저 일산화질소를 만들게 됩니다. 암모니아의 이러한 산화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온도나 압력이나 또는 공기와 암모니아의 혼합 비율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압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응 속도는 촉매의 종류나 반응 기체의 농도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또 그중에서도 촉매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촉매의 존재 하에서 반응을 시켜서 일단 일산화질소를 먼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 범위가 중요한데 이때 암모니아 산화 반응은 온도가 보통 700에서 1000도 사이에서 백금이나 또는 백금에 로듐이 섞여 있는 그런 촉매 또는 산화 코발트 촉매 상태 하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온도를 보면은 각 산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온도가 924도 정도 됐을 때 산화율이 가장 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즉,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도를 좀 낮춰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또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의 온도 하에서 반응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르샤틀리 원리에 의해서 압력을 낮춰주게 되면은 정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반응이 좀 유리하고요.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평형이 왼쪽으로 반응물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은 NO의 산화예요. 일산화질소가 산화되면서 이산화질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분자가 중합을 하게 되면 N2O4와 같은 형태로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 NO의 산화 반응은 흡습탑에서 배출된 그 NO 기체를 냉각해서 140도 정도의 온도 환경 하에서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질소를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질소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고, 이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는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의 화학종이 같은 챔버 안에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반응은 온도가 낮을 때 반응 속도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온도가 낮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를 상온 부근까지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이때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온도에 따라서 이산화질소가 많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사산화이질소가 많이 생성이 되기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그 상태인데, 지금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온일 때와 또 이것을 온도를 낮췄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많은 양이 대부분이 NO2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때는 플라스크 안이 이렇게 뚜렷하게 젓갈색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 안의 환경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걸 NO2를 나타낸 거고요. N2O4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좀 높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NO2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점점 색깔이 엷어지고 있고, 또 N2O4, 즉 사산화이질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반응은 온도가 낮춰졌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형이 무색의 사산화이질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 생성물이 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NO2 흡수 공정이에요. 이산화질소를 물에 흡수시켜서 이제 질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와 물이 반응을 해서 HNO3가 만들어지고 NO와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하는 그런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산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질소나 또는 사산화이질소를 함유하는 그 가스가 물에 흡수되면 이 경우에도 질산이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가 산화 반응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때 암모니아하고 산소의 혼합가스 자체가 폭발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산소와 암모니아의 그 비율을 2.2에서 2.3 사이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응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때 부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수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나 산소가 서로 분해가 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산화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역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온도에 대한 부분도 가장 좋은 그런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온도로 맞춰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암모니아 산화 반응에서 촉매를 사용을 할 때 산화 코발트라든지 백금 촉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백금에 로듐이 섞여 있는 그런 백금 로듐 촉매를 사용을 하는 것이 그 내열성이라든지 강도 면에서 좋고, 또 수명이 연장되고 반응에 있어서도 촉매의 활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백금 로듐 촉매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온도에서도 이러한 촉매를 사용했을 경우에 로듐이 함량이 높을수록 또 전화율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질산 제조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산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암모니아가 산화 단계에서 백금 촉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은 맞는 예가 됩니다. 백금이나 또는 백금 로듐 촉매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암모니아 산화 과정은 산화 반응이다. 맞는 얘기죠. 산화 과정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 일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 여기에 이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면 그게 물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소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산화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옳은 예가 되고요. 암모니아 산화 단계에서 생성이 된 NO, 일산화질소 기체를 물에 흡수시켜 질산을 제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산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 과정을 거쳐서 NO가 NO2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NO2가 되면 여기에서 물에 반응을 해서 HNO3라고 하는 이러한 생성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NO 기체가 아니라 NO2를 물에 흡수시켜서 질산을 제조하기 때문에 잘못된 예고요. 암모니아 산화법을 통해서 농축 공정 없이도 90% 이상의 고농도 질산을 제조할 수 있다. 이 암모니아 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온도의 고농도 질산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60%, 70%그 내에 질산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내용은 정답 기억 니은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호법입니다. 공기 중에서 방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NO2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NO2가 물에 흡수되면서 질산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요것이 바로 전호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방전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방사성 원소의 조사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를 화합시키는 방법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진한 질산을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합성법과 폴링법, 그 매기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합성법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합법, 상합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가합법과 상합법에서는 98% 고농도 질산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이론 양만큼의 공기와 산화시킨 다음에 수분을 제거해서 78% 정도의 질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폴링법 같은 경우에는 묽은 질산에 진한 황산을 가해서 증류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매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MgNO3 그 질산 마그네슘을 가해서 탈수 농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질산 제조법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는 이수연법, 전호법, 칠레초석법, 암모니아 산화법 이렇게 있는데, 질산 제조법은 여기 전호법이나 칠레초석법, 암모니아 산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산공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공정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고요. 하나는 비선택적 촉매 반응이 있는데, 일단 질산을 얻기 위해서는 흡수탑인 그 탈색탑에서 갈색의 그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흡수시켜 버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NO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녹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산화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NOx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선 선택적인 그 촉매 환원법을 보면 이 녹스라고 하는 NOx를 촉매 위에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시킵니다. 이때 암모니아하고 반응을 시켜서 질소와 그다음에 H2O로 환원을 시키는 그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NOx를 선택적으로 환원을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80에서 95%까지의 그 제거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이 촉매는 바나늄 산화물과 이산화 타이타늄을 촉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는 300에서 380도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어가 쉽고 안정한 그런 편입니다. 다만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또 촉매가 연소하는 그 가스 내에서 화합물 자체에 의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원하는 데 필요한 또 촉매의 대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비촉매 환원법인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 스팀 발전기로부터 배출되는 넋을 줄이는 데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온도 범위는 850에서 1100도 정도 비교적 높은 온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출가스인 넋을 가성소다로 씻어내서 아질산 나트륨으로 회수해서 이것은 다시 염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촉매 환원법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촉매 환원법과 비촉매 환원법에 대한 그 장단점과 차이점을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